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대구시와 광주시가 제2기 달빛동맹 발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횡성군이 농업인단체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상북도가 푸드테크 기반 외식산업 디지털 대전환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무등산 국립공원 내 평두매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 조직위원회가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광주 지역 신축 아파트 분양 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규모 세대에 관심받던 민간공원 특례사업단지까지 속속 분양이 이어지고 있지만 좀처럼 흥행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군 브랜드 아파트로 관심을 모은 광주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 2월 초 분양에 나섰지만 1, 2순위 청약 결과 전체 1,300여 세대 중 24%에 달하는 339세대가 미분양됐습니다. 임의 공급 등을 통해 추가 판매가 이루어지겠지만 완파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문제는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이곳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해 분양이 나선 아파트 단지 6곳 모두 1, 2순위 청약 결과 미달됐습니다. 특히 8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형 평수나 세대가 적은 단지가 시장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분양을 했다라고 해서 관심이 폭발적으로 있거나 아니면 또 분양권을 매수를 했을 때 거기에 프리미엄 거래가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양에 대한 관심도는 예전보단 떨어졌다고 보이죠. 분양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하반기에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광주 아파트 대다수가 노후화돼 신축 실거주 수요가 여전한 만큼 하반기에 금리가 안정되고 아파트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면 분양 시장도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1만 세대의 미분양을 안고 있는 대구와 달리 현재 광주의 미분양 세대 수가 600세대 안팎에 그치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금리가 좀 떨어지고 거래가 좀 풀리게 되는 그 시기, 하반기 정도의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에 전망까지 어두워지면서 광주 지역 아파트 분양 시장이 좀처럼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는 꽃의 도시 조성을 위해 도보 이동거리 5분 이내 꽃과 나무를 보며 쉴 수 있는 5분 정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동대문구의 1인당 평균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2.45제곱미터로 서울시 자치구 중 녹지율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재래시장과 주거 밀집 지역이 많은 청량리 제기동 지역은 다른 곳에 비해 공원 녹지가 더욱 부족합니다. 이에 구는 주민참여형 녹지 조성, 국공유지 발굴 녹지 조성, 재개발 사업 기부 체납 공원 녹지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5분 정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구는 주민참여형 녹지 조성을 위해 중랑천 수목식재와 공원 화당 조성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 참여 예산 공모 사업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국공유지 등을 최대한 활용해 공원과 녹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관내 곳곳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 재정비 사업장에서도 공원과 녹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는 도심의 생태 공간을 확충해 탄소 중립에도 기여하고 걸어서 5분 이내 자연과 휴식을 할 수 있는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대문구는 관내 저소득층 주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갑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올해 1월 1일 이후 관내로 전입신고를 한 구민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어르신, 소년소녀 가장 등이 대상이며 1억 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중개보수 지원 신청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갖춰 구청 부동산 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부동산 중개보수비 지원 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 이후 원주민이 동네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서인데요.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마포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보상주택 제도를 추진합니다. 마포구는 재개발, 재건축 때 분담금 부담 탓에 정든 동네를 떠나는 원주민을 줄이고자 전국 처음으로 보상주택 제도를 도입합니다. 서울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이후 원주민 재정착률은 27.7%에 불과합니다. 마포구는 정비사업 시 소형 평형을 다양화해 추가 분담금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따라서 인가권자인 마포구가 분양 신청 평형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고 이후 단계부터 사업 시행자가 원주민에게 진구받은 분양 신청 평형 수요 확인서를 토대로 정비사업을 시행합니다. 아울러 인가권자, 사업 시행자, 소형 평형을 희망하는 소유자와 외부 전문가로 보상주택협의체를 구성해 원주민의 수요를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현금 청산 대상을 최소화합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보상주택 제도를 통해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폐렴구균이란 폐렴 및 균혈증, 급성중이염, 수막염 등의 원인이 되는 주요 원인균 중 하나인데요. 호흡기 비말과 사람 간 접촉을 통해 전파됩니다. 65세 이상의 경우 이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 예방이 필수인데요. 마포구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전국 보건소 또는 국가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관내에는 124곳의 지정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접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됩니다. 65세 이후 접종을 마친 경우 추가 접종은 불필요하며 65세 이전 접종한 경우에는 이전 접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재접종할 수 있습니다. 뇌척수액 누출자 및 인공와우 이식 환자, 면역 저하자 등 기저질환자의 경우 담당 주치의와 충분히 상담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와 광주시가 제2기 달빛동맹 발전위원회 출범식을 진행했습니다. 대구시와 광주시가 산격청사에서 달빛동맹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달빛동맹발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임기 2년의 제2기 달빛동맹발전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대구 광주시장을 비롯해 당연직 위원 6명,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촉직 위원 2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달빛 고속화철도 건설, 문화예술교류 등 총 5개 분야 3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남부 거대 경제권 조성을 위한 달빛 산업동맹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와 군청 소회의실에서 상호 교류 및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횡성의 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데 상호 협력하여 공동 발전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기관은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지적 측량 성과 공유와 현황조사 지원, 드론 운영 기술 협력, 공간정보 분야 기술교육 지원 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게 됩니다. 횡성군이 농업인 단체 간 균형 있는 파트너십을 위해 농업인 단체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교육과 포럼, 워크숍 등에서 도출된 내용을 농정시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첫 번째 자리는 2월 26일 횡성읍 덕고체험 휴양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횡성군 후계 농업경영인 연합회를 비롯한 19개 단체 임원진과 농협 횡성군 지부 농정지원단, 5개 농협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농업정책 및 사회단체 리더의 역할 재조명에 대한 주제 발표와 인문학 강의가 진행됐고 횡성군의 농정 관련 비전과 정보 공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횡성군이 군청 소회의실에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한 리빙랩 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촉식을 진행했습니다. 군은 스마트시티 조성에 따라 횡성군의 특화 전략을 담은 발전 모델을 구상하고 국민 서비스 발굴과 지원을 위해 전문가 자문과 리빙랩을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리빙랩 위원회를 발족해 참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리빙랩은 횡성군과 컨소시엄, 사회적 협동조합 관계자로 이루어진 운영위원과 법, 규제 전문가, 관광 전문가, 서비스 전문가, 지역 연구기관 관계자로 이루어진 자문위원, 두 그룹으로 구성됐습니다. 리빙랩의 구성원들은 향후 각자 분야에서 사업 방향과 전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횡성군은 이를 적극 수렴해 나갈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이 초격차 기술 확보를 통한 세계 배터리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도록 2차 전지 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도는 2차 전지 특화단지를 핵심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고 2차 전지 산업 육성 실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차 전지 생산액, 수출액 모두 전국 1위인 충북은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의 완결형 밸류체인이 우수하게 형성된 대한민국 2차 전지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지난해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충북이 이번에 수립한 2차 전지산업 육성 실행계획의 4대 추진 전략은 첨단기술 집약형 2차 전지 특화단지 육성, 배터리 전주기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차 전지 산업 생태계 성장 지원,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추진 전략의 실행을 위한 주요 과제로는 차세대 핵심 소재 공정 개발과 안전성 평가 지원을 통해 첨단기술 집약형 특화단지를 육성하고자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북도의 3대 핵심 산업인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분야 융복합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충북 프라이드 공유대학을 시행합니다. 충북 프라이드 공유대학은 도내 17개 대학과 혁신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공동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으로 각 분야별 현장 실습을 지원해 취업 연계성을 높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반도체 2차 전지 분야 과목이 추가 개설되고 7월부터는 산업 현장 중심의 실습 집중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충북 프라이드 공유대학 운영을 통해 충북의 3대 핵심 산업인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전문 인력 양성 역량을 결집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푸드테크 기반 외식 산업 디지털 대전환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4일 도청 회의실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야놀자 F&B 솔루션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푸드테크 기반 외식 산업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K키친 프로젝트 추진 및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외식 산업 디지털 전환과 경영 컨설팅 등 전국 최초 푸드테크 기반 외식업소 디지털 전환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한민국을 이끈 경북의 저력으로 외식 산업이 글로벌 K푸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핵심, 바로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인 수소에너지입니다. 포항시는 우수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수소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 에너지 전환의 모범 사례가 되길 기대하는데요. 이에 수소경제 조기 실현을 위해 H2코리아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포항시는 26일 지역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서울 소재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H2코리아를 방문했습니다. H2코리아는 지난 2021년 수소산업진흥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수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정부, 산업계 간 가교 역할을 하는 등 수소산업의 진흥과 국제협력, 정보 교류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날시는 H2코리아의 포항시 역점 추진 사업인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수소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포항시의 수소산업 역량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며 저탄소 수소경제 사회 조기 실현을 위해 포항시와 H2코리아가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2050 친환경 수소경제 허브 도시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수소 정책을 역점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인프라와 우수 인력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 도시경제와 시민 생활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수소도시를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포항시가 경북도, 안동시와 손을 잡고 바이오 분야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공동 유치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특히 포항시는 미래 성장을 이끌 국가 전략 기술인 유전자, 세포치료 기술 선점에 총력을 다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업무 협약 소식 전해드립니다. 26일 포항시는 경북도청에서 경북도 안동시와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공동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 협약을 통해 포항시와 안동시는 경북도를 중심으로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양도시는 백신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연구 개발부터 생산 및 품질 고도화에 걸친 전주기를 특화해 글로벌 보건 안보를 위한 백신 허브로 발돋움하는 데 함께합니다. 현재 산자부 바이오 분야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신청이 진행 중인 가운데 포항시는 경북도, 안동시와 함께 우수한 첨단 연구개발 인프라를 내세워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다합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두 도시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경북이 특화단지를 유치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한편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빠른 인허가, 세제 혜택을 비롯해 기술 개발 등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여러 혜택을 받게 됩니다. 포항시는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산자부는 올해 상반기 중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 지방정책 중 하나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광주광역시와 전남 7개 기초자치단체가 선정됐습니다. 진학과 취업 때문에 이사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교육발전특구의 최종 목표인데요. 선정된 지역의 교육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살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시교육청이 제시한 교육발전특구의 핵심은 지역 인재의 지역 정착입니다. 컴퓨터공학과와 전기공학과 등 지역 대학의 인기학과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을 80%까지 늘려 인재 유출을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규제 완화로 가능해진 대학과 고교를 연계한 선의수 학점제, 유망산업으로 학과를 개편한 광주형 마이스터고 운영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인재가 지역 AI 기업에 취업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서 우리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우리 지역에서 취업을 하고 정주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이러한 우리 지역의 발전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남의 교육발전특구는 지역별 특화산업 맞춤형 교육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신안, 목포, 무안은 해양관광, 나주는 에너지, 광양은 신소재 철광과 2차전지, 영암, 강진은 농생명 산업을 주축으로 고등학교와 대학 교육을 강화합니다. 특히 전남의 다양한 미래 전략 산업이 세계로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지산학 연계를 통한 우수 인력 양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또 학생 수가 적어 할 수 없었던 방과 후 과목이나 예체능 수업을 학교 간 공동 수업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남은 작은 학교가 많아서 많이 도민들께서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학교를 오히려 이번 특구 선정과 함께 기회의 모델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전남도 교육청은 3년간 최대 100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발전 특구 사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요즘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폐지를 주어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폐지값이 폭락한 데다 수거량도 줄어 한 달 평균 수입이 16만 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면서 각 지자체가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주일 넘게 이어지던 비가 그치자 정쌍섭 씨는 폐지를 줍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거리로 나섰습니다. 골목길과 거리를 누비며 쓸만한 폐지는 모두 주워 담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맑은 날이 반갑기만 한 정 씨. 비에 젖은 종이는 무겁고 제값을 받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나 눈 오면은 이제 못 할 때도 있지. 해갖고 갖고 와갖고 그 까불고 저기서 까불고 그럼 나는 죽으라고 갖고 와보고 10만 들지. 그 비 맞은 것을 어쩔 것이오. 고물상에 들러 한 짐 풀어놓고 또다시 거리로 나선 지 1시간쯤. 수레가 제법 찼지만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폐지 가격은 1kg에 100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6, 70원까지 떨어지면서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또 하루 종일 길거리와 골목을 누벼도 수거하는 폐지량은 이전만 못합니다. 경기 침체로 명절 선물이 줄고 택배량이 감소하면서 폐지 수거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없으면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없으면 어쩔 수 없어. 한 번에 5, 6천 원. 그리고 이런 데서 째까지 그냥 실을 때는 2천 원도 받았고 3천 원도 받거든. 싣고 오면은 항상 2만 원, 3만 원씩 한 번에 받아가셨는데 단가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신나는 표정도 없으시고 이제 조금 얼굴 표정에서 좀 많이 드러나죠. 이제. 정부 실태조사 결과 전국 폐지 수집 노인은 일주일 평균 6일을 일하면서도 월 수입이 15만 9천 원에 그쳤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지자체들이 일자리 연계는 물론 현금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만들어서 현금 지원하게끔 거기까지 좀 얘기가 된 상태이니 이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5천 원어치를 주었다 그러면 5천 원 정도를 이렇게 보장해주는. 폐지를 주어 생활비를 대며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노인들에게 뒤늦게나마 사회 안전망이 다가가고 있는 셈입니다. 환경부가 무등산 국립공원 내 평두 매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수백여 종의 희귀 식물과 다양한 멸종위기의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서식지로 생태학적 가치가 높습니다. 산골짜기를 따라 무릉덩이가 계단처럼 펼쳐집니다. 자욱한 물 한 개 사이로는 하얀 백로가 수려한 자태를 뽐냅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논에 계곡이 흐르면서 형성된 자연습지, 무등산 평두매습지입니다. 지난 6일 환경부는 평두매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등록해달라는 서한을 사무국에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랑 같이 환경부에 등록 요청을 하기 위해서 추진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스위스 글랑에 있는 람사르 협약 사무국에 등록 요청 서한이 지금 전달된 상태입니다. 평두매습지는 해발고도 240m 산지에 형성된 보기 드문 산간습지인데다 700여 종의 야생 동식물이 서식해 생태학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낙지다리와 버풀 등 희귀식물들이 분포하고 수달과 삭 등 멸종 위기종들도 다수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보면 많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그 공간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고 현재는 지속적인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멸종 위기종 동물들을 계속 발견하고 있는 곳이에요. 반년 후 람사르 협약 사무국의 승인이 나오면 평두매습지는 광주의 첫 람사르 습지가 됩니다.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보고회에는 여수 세계섬 박람회 기본 계획과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섬 박람회 추진 상황으로는 예산 편성과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섬 국가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박람회 운영과 전시 연출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 톡톡 시간입니다. 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김제 모악산 축제가 김제시 금산면에서 열립니다. 김제 모악산 축제가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에서 펼쳐집니다. 봄을 맞아 모악산 일대에서 온 가족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봄꽃이 만개하는 4월, 사랑하는 가족과 모악산에서 힐링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면서 국내 유입되는 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홍역은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인데요. 해외여행을 계획할 경우 여행 전 홍역 예방 백신을 2회 모두 접종했는지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주에서 6주 전 2회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